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버드나무과 식물들 중에서 선버들 그리고 참 오글잎버들, 이 선버들은 선버들이라고 읽으면 안되고 선자를 길게 뽑아서 선버들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선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가 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샘물질이죠. 샘물질을 가지고 있는 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버들하고 참 오글잎버들, 이 두 종류의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버들을 보면은, 이 선버들이라고 하는 말은 똑바로 나무가 똑바로 서 있다는 선버들이 아니라 여기에 선버들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자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한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선이라는 말을 선이라고 하는 한자를 집어넣어 줬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샘이 나오는 버들이다. 그러니까 샘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나온다, 그런 뜻이죠. 이런 액체가 나오는 버들이니까 똑바로 서 있는 버들이 아니고 또 누워 있는 버들도 아니고 샘물질이 나오는 선을 가지고 있는 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버들은 꽃을 보면은 이 버드나무 선버들도 버드나무과 식물이기 때문에 이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있죠. 그래서 암나무가 따로 있고 수나무가 따로 있는 암수 땅구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꽃만 달리는 수나무가 있고 이렇게 암꽃만 달리는 암나무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수가 땅구루인데, 이 꽃이 피는 것을 보면은 수꽃 차례는 요 길이가 2cm에서 8cm 정도 되고 암꽃 차례는 2cm에서 7cm, 그러니까 꽃차례의 길이가 제법 긴 편에 속합니다. 긴 편에 속하고 꽃이 피어 있을 때 보면 이 수꽃 차례는 요 꽃밥이 샛노란 색깔이죠. 샛노란 색깔이기 때문에 요 꽃밥의 색깔이 샛노랗기 때문에 멀리서 보더라도 이 꽃차례 전체가 아주 샛노랗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샛노랗게 보여서 다른 버드나무에 비해서, 버드나무 종류에 비해서 이 선버들의 꽃의 색깔은 샛노랗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꽃은 보면은 이렇게 꽃대가 길게 올라오는데 꽃대가 위로 치솟는 듯한 이러한 꽃대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치솟는 듯한 꽃대를 가지고 있고, 여기 꽃이 여러 개가 타닥타닥 많이 붙어서 달리게 되는데, 요 꽃 한 개를 떼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꽃 한 개를 보면은 수꽃에 여기 포라고 하는, 한자로 포라고 하는 꽃사계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있는데, 꽃사계가 있고 꽃사계에는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털을 가지고 있고, 요 꽃사계는 수술을 감싸고 있는데, 이 수술대의 모습은 흰색이죠. 흰색의 수술대가 올라오고 이 수술대 끝에는 노란색, 샛노란색의 이러한 꽃밥을 달게 되는데, 이 수술의 숫자가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수술의 숫자가 3개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선버들의 수술의 숫자가 3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버들들이 보면은 대개 2개이거나 왕버들 같은 경우는 6개, 쪽버들은 5개, 이렇게 수술의 숫자가 갯버들이나 키버들은 2개씩인데, 요 선버들은 수술의 숫자가 3개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어서 수술의 숫자로 바로 요 자세히 보면 요게도 수술의 숫자가 3개인 것이 바로 보이는데, 수술의 숫자가 3개인 것으로 선버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꽃의 요
요거를 뒤집어 보면 요런 모습이 되는데, 요 수술이 3개가 있고 뒤쪽에 꽃사계가 있는데, 꽃사계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꿀샘이 있는데, 이렇게 초록색의 꿀샘이, 길게 뾰족한 꿀샘이, 꽃 하나에 꿀샘이 2개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씩을 가지고 있고, 이 암꽃 차례는 길이가 수꽃 차례보다 약간 짧은 느낌이 드는 2cm에서 7cm 정도 되는데, 요 암꽃을 자세히 보면은 요 암꽃에도 여기에 초록색의 연두빛의 요 꿀샘, 한자로는 밀선이라고 하는 꿀샘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자로는 이렇게 밀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꿀샘이 1개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꽃에는 1개이고 수꽃에는 꿀샘이 2개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꿀샘의 길이보다 훨씬 길다란 이런 꽃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꽃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대라고 하거나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해야 됩니다. 소화경이 이렇게 이런 대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 위에 이렇게 씨방이 있게 됐는데, 이 씨방의 색깔을 보면은 아래쪽에는 초록색, 연두빛이 도는 초록색이고, 위쪽에는 약간 붉은빛이 들어있는 붉은 색깔의 요 암수를 씨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방의 모습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달걀꼴이지만은 길게 뾰족한, 이렇게 길게 뾰족한 점점두의 형태의 달걀꼴을 하고 있고, 그 끝에는 암술머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암술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꽃대와 꿀샘을 싸고 있는 요 뒤에 있는 요게 포죠. 꽃사계. 요 꽃사계는 지금 요 암술 씨방하고, 암꽃의 씨방하고 대, 그리고 꿀샘을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꽃사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예쁜 암꽃을 피고 있고, 수꽃에서는 수술의 숫자가 3개씩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선버드나무의 꽃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참오글잎버들은 수술의 숫자가 2개씩이고, 이 참오글잎버들도 버드나무과 식물이기 때문에 다른 버드나무과 식물들처럼 암나무가 따로 있고 수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은 지금 암나무의 암꽃만 찍어놨는데, 암꽃의 색깔은 멀리서 보더라도 초록색이 돌고 있죠.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러한 암꽃 차례를 하고 있는데, 요 수꽃 차례는 길이가 15mm에서 30mm 정도, 그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암꽃 차례는 조금 긴 느낌이 나는 2cm에서 3cm 정도 되는 이러한 암꽃 차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꽃 차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암꽃 차례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 꽃대가, 초록색의 꽃대가 있는데, 꽃대에 이렇게 대가 달려 있죠. 이렇게 대가 달려 있는데, 작은 꽃자루라고 하는 이런 대가 달려 있고, 대 위에는 이러한 달걀꼴 비슷한 이러한 씨방, 한자로 자방이라고 하는 씨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씨방의 모습이 길게 뾰족해지는, 점점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달걀꼴의 모양을 하고 있고, 이 씨방 위에는 암술대가 아주 길게 보이죠. 이렇게 암술대가 길게 있고, 암술대 끝에 암술머리는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둘로 갈라졌지만 위에서 보면 암술머리는 4개가 됩니다. 4개가 되고, 아래에 달려있는 꿀샘의 밀선의 숫자는 1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참오글잎버들의 암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선버들,
선보들의 잎의 모습 보겠습니다. 이 잎을 보면은 선보들의 잎은 어긋나게 달리죠.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리는데 여기 하나 달리고 여기 하나 달리고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그래서 서로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려서 대생하지 않고 호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호생하는 잎의 배열을 하고 있으면서 잎의 모양을 보면은 잎이 폭이 좁으면서 긴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죠. 긴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거나 피치명, 바속골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잎을 하고 있는데, 잎의 길이를 보면은 여기 엽두라고 하는데, 엽두를 잎끝이라고 하고 엽저를 잎밑이라고 하죠. 그래서 잎 밑에서 잎끝까지 요 길이는 6cm에서 14cm 정도 되고, 요 폭은 2cm에서 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잎의 폭이 넓기 때문에 전체적인 잎의 모습은 거의 길다란 폭이 좁으면서 긴 타원형의 형태,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보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인데 턱잎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긴 요것이 지금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두 개의 턱잎이 보이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타겹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턱잎이라고 합니다. 이 턱잎에는 이렇게 오돌도돌한 이러한 돌기가 보이는데, 이렇게 톡톡톡톡 튀어나와 있죠. 이런 돌기가 많이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하고 있으면서 요쪽에 턱잎 하나, 요쪽에 턱잎 하나 해서 두 개의 턱잎이 요 가지를 휘감고 있죠. 휘감고 싸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턱잎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보들의 요 돌기가 바로 선입니다. 이게 돌기가 바로 샘물질인 돌기이기 때문에 요 샘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도 그 샘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한자의 선자를 써서 선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보들의 잎의 뒷면을 보면은 잎의 뒷면의 색깔이 회백색이죠. 회백색이면서 잎의 뒷면에 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보들은 어린 잎을 보면은 여름에 한참 더운 7월 달에 보면 어린 잎의 색깔이 짙은 젓갈색을 나타냅니다. 젓갈색을 나타내는 이러한 특이하고 예쁜 어린 잎을 7월 달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잎자루에 보면은 잎자루에도 요 샘물질이 뚜렷하지는 않지만은 희미하게 보이는 샘물질, 한자로는 선체라고 하는 샘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보들의 잎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글잎, 참 오글잎보들. 이 참 오글잎보들의 잎을 보면은 이 잎은 사진으로 보더라도 약간 두텁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잎이 약간 두툼해 보이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은 여기 하나 달리고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달리고 있죠. 어긋나게 달려서 호생을 하는 이러한 잎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잎은 보면은 폭이 아주 좁습니다. 폭이 조금 전에 보았던 선보들에 비해서 폭이 아주 좁은 이러한 좁고 아주 길다란 이러한 모양을 우리는 피치명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피치명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바속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줄처럼 선처럼 줄처럼 길게 점점 뾰족해져서 송곳처럼 뾰족해지는 이런 줄 모양의 바속골을 하고 있으면서 이 잎의 길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7cm에서 12cm 정도 되고, 이 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폭은 15mm에서 19mm로 조금 전에 봤던 선보들에 비해서 아주 폭이 좁으면서 잎이 길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린 잎이 새로 돋을 때 보면은 이렇게 어린 잎의 가장자리,
요 가장자리 부분이 뒤로 또르륵 말리죠. 그래서 어린 잎의 가장자리 부분은 뒤로 또르륵 말린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 뒷면은 회청색의 이런 아주 특이한 색깔의 잎을 하고 있는데, 잎의 가장자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또르르 말려 있지만은 요 잎이 성숙해지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 잎의 가장자리를 보면은 잎의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물결 모양의 둔한 이런 톱니가 이렇게 둔하게 이렇게 둥글둥글한 이런 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 오글잎버들의 잎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 수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선보들의 열매 모습 보겠습니다. 이 열매를 보면은 이 다른 버드나무과 식물들의 열매하고 마찬가지죠. 다른 버드나무과 식물들처럼 열매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쪽으로 갈라지고 이쪽으로 갈라지는데, 열매 껍질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열매 껍질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이렇게 길다란 솜털에 의해서 날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열매가 다 익게 되면 이러한 상태의 열매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서 그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온다 해서 튀는 열매라고 하죠. 튀는 열매, 한자로는 삭과라고 하는데, 4월달에 꽃이 핀 다음에 5월달에 바로 열매가 익어서 터지게 되는데, 열매가 익으면서 터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이 하얀 긴 털에 의해서 바람에 멀리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게 되는데, 이 날아가는 모습이 공중에 둥둥둥둥 떠서 날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 씨앗을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야, 저거 꽃가루가 날아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꽃가루 아닙니다. 꽃가루 아니고 씨앗이, 여기 자세히 보면은 요 까만 씨앗, 조그마한 까만 씨앗이 보이는데, 눈에 보일 동 말동하는 작은 씨앗이 길다란 이런 솜털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매달려 있다가 씨앗이 날아가는 건데, 사람들은 이 날아가는 씨앗을 갖다가 꽃가루라고 오인을 하고, 또 꽃가루라고 오인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씨앗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나쁜 물질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데, 정말 버드나무 입장에서, 버드나무과의 식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이것은 알레르기를 일으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꽃가루도 아니고 씨앗입니다. 이런 억울함을 우리들은 좀 알아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 선버들의 줄기를 보면은, 이 줄기는 높이 키가 5m에서 7m 정도 자라게 되는 떨기나무이거나 또는 작은 키나무죠. 소교목이라고 하는데, 떨기나무이거나 소교목으로 자라게 되는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입니다. 그리고 요 해까지는 털이 있지만은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털이 있지만은 금방 없어지고, 나무 껍질을 보면은 나무 껍질은 세로로 이렇게 얕게 갈라지는 이러한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선버들의 줄기, 그리고 씨앗, 날아가는 씨앗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오글잎버들의 열매도 보면 마찬가지죠.
참 오글잎버들도 보면은 요렇게 열매 이삭이라고 하죠. 과수, 이렇게 한자로는 과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열매 이삭은 둥근 기둥꼴, 그러니까 원주형이죠. 긴 둥근 기둥꼴의 모양을 하고 있고, 요 열매 이삭에는 이런 씨앗들이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는데, 꽃이 피었을 때 꽃이 이렇게 많았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꽃이 달렸던 것이 모두 다 열매가 돼서 열매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많이 달려 있는데, 열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달걀 모양이죠. 길다란 끝이 뾰족한 이러한 달걀꼴, 난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난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 이 열매도 또한 열매가 다 있게 되면은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줄이 하나 보이는데, 이 줄이 바로 복봉선이라고 합니다. 이 복봉선을 따라서 이 열매 껍질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그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이렇게 흰 실 같은 솜털에 의해서 씨앗이 터져서 날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열매가 터져서 요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온다 해서 열매를 튀는 열매, 삭과라고 하죠. 삭과이면서 열매 껍질에는 약간의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을 가지고 있고, 4월에 익어서 날아가는 이 씨앗을 사람들은 꽃가루라고 오인을 하게 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꽃가루 아니고 열매 씨앗이 솜털에 의해서 날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라고 오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참 오글잎버들의 줄기를 보면은 키가 3m에서 5m 정도 자라게 되는 작은 키 나무죠. 소교목이라고 하는데, 3m에서 5m 정도 자라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가지는 색깔이 젓갈색이죠. 젓갈색이면서 털이 없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 오글잎버들의 줄기와 가지, 그리고 열매와 씨앗까지 보았습니다. 이 선버들은 서 있는 버드나무가 아니죠. 그렇다고 누워 있는 버들도 아니죠. 그래서 이 선버들은 타겹이라고 하는 턱잎이 아주 특이한 나무입니다. 선버들의 턱잎은 가지를 둘러싸면서 서로 붙어 있는데, 이 선버들의 턱잎에는 다른 버드나무 종류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돌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선버들의 분포지를 보면, 이 선버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일본하고 중국의 북동부지방, 그리고 러시아의 아무르강 유역, 그리고 또 내몽골 지방 등지에 살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 분포하여 살고 있으며, 선버들은 주로 하천이나 산골짜기 습기가 많은 곳이나 하천 언저리 고수부지에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하천 언저리 고수부지에 이 선버들을 심어 군락을 만들어 놓으면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이 흘러내리는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큰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참 오글잎버들, 이 참 오글잎버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중국의 만주 지방하고 내몽골 지역, 그리고 일본하고 러시아의 우수리강 유역을 포함한 시베리아 남쪽에 분포하여 살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참 오글잎버들은 물을 좋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강가나 개울가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선버들의 꽃을 보면
선보들의 꽃은 멀리서 보게 되면 꽃의 색깔이 샛노랗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선보들은 수술의 숫자가 보통 3개씩이라고 하는 아주 다른 보들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보들의 숫꽃에는 보통 2개의 꿀샘을 가지고 있으며 암꽃에는 꿀샘이 보통 1개씩이 있습니다. 참오글잎보들, 이 참오글잎보들의 숫꽃 차례의 수술은 2개씩이 있으며 꿀샘은 1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암꽃 차례의 씨방에는 꿀샘이 1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보들의 잎을 보면 선보들의 잎자루는 아래에서 2개의 선보들의 잎자루 아래에 2개의 턱 깊은 가지를 둘러싸면서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 턱 잎에는 작은 돌기가 많이 있습니다. 턱 잎에 돌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선보들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보들 종류들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동종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선보들의 돌기들입니다. 선보들의 용도를 보면 선보들은 하천의 둑이나 하천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 둑의 보호용으로 많이 심게 되는 나무입니다. 선보들의 목재는 성냥개비를 만드는 재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무 껍질과 어린 잎은 황색 물감을 제조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보들하고 참오글잎보들, 이 두 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암꽃에서 씨방 아래쪽에 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 암꽃 아래의 씨방 아래쪽에 암꽃의 씨방 아래쪽에 대가 다른 버드나무들 종류에 비해서 대가 좀 긴 편이죠. 이러한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을 이 두 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수술의 숫자가 서로 다른데 이 선보들은 수술의 숫자가 3개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버들 종류들이 수술의 숫자가 2개인데 반해서 선보들은 수술의 숫자가 3개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의 숫자는 보면은 이 왕보들은 수술의 숫자가 보통 6개, 그리고 쪽보들은 수술의 숫자가 보통 5개, 그리고 갯보들이나 키보들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참오글잎보들처럼 수술의 숫자가 2개죠. 거기에 비해서 선보들은 수술의 숫자가 3개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보들은 아주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요거죠. 바로 요건데 이 선보들의 턱잎을 보면은 턱잎에 돌기가 많이 있는데 돌기가 오돌도돌한 돌기가 많이 보이는데 이 돌기가 바로 샘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샘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는 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그 선자가 붙어서 선보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오글잎보들은 턱잎에 돌기가 없죠. 그래서 다른 버드나무들과 마찬가지로 턱잎에 돌기가 없으면은 참오글잎보들이고 턱잎에 샘물질인 돌기가 많이 있으면은 선보들이다. 이렇게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